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평생학습팀장 정윤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평생학습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 평생학습 포럼은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순서는 국민의례, 인사말씀, 기조 강연, 주제 발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학과 평생학습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포럼에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전문가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또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며 경기 동부권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천 과학고는 시민의 품격과 이천의 도시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첨단 과학교육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고를 지역사회의 열린 자원으로 삼고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배움의 장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이천은 모든 세대가 배우며 성장하는 진정한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눈 소중한 의견과 논의들이 이천의 미래를 더욱 밝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저희가 기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난달 우리 대통령 소속의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시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이천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이천시 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과학고를 같이 또 우리 평생교육으로 하는 이런 평생학습 포럼을 하니까 우리 과학고 유치 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도 아니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포럼을 열고 또 자장 역할을 하고 우리
박상백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선생님 교육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이천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과학고가 참 유치가 돼서 참 기분 좋으시죠? 근데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짜 지금은 저희들이 웃지만요. 지금 여기 시장님 계시고 저희도 우리 저 공동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동북권 그 저도 이제 의장단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동북권 시장님들 쫓아가서 진짜 우리가 만나서 사진 찍어 결의서 사인 받아가지고 저희 우리 저기 조한진 회장님 계시고 또 저 최윤혁 회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도교육청을 교육감령 2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에서 저희들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이천시가 과학고를 유치가 돼서 또 여기에 대한 또 우리 평생 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평생 교육으로서의 오늘과 같은 포럼을 하게 돼서 진짜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 시장님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그 교육부 장관님한테 직접 저 송석준 의원님도 우리 같이 있을 때 전화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사전에 며칠 전에 좀 알았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는 저기 국회의원님, 시장님, 즉 의회에서 같이 합심이 돼서 또 여기에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됐기 때문에 과학고가 유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는 우리 평생학습으로 이어져서 우리 이천시의 그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이천의 그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법상은 지금 대학교를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면서 4년제가 그렇기 때문에 4년제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대가 2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교육의 퀄리티를 저희들이 김경희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 단계 올렸다고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참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안 왔지만 이거는 반도체고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과학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마 특성화고식으로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문 분야가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대한 그 같이 협력 차원에서 이게 잘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이천시가 잘 한 단계 한 단계 맞아 나가고 지속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화성을 갔다 왔습니다. 그 경기도의장단에 갔는데 화성 시장이 거기가 뭐든지가 1위래. 출산율도 1위. 그다음에 거기 100만이 넘습니다. 거기도 과학고를 유치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23만이 우리가 된 겁니다. 수출 기업에 화성시가 1위였었는데 2천한테 뺏겼대요. 나는 그게 뭔 소리가 했더니 우리 반도체가 수출 저기 대한민국에서 수출 1위 도시가 이천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특별히 그 시장님 나 그래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1위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수출해서 대한민국에서 도시로서 최고 많이 한 수출의 도시가 이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나도 거기 가서 배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아주 31개 시군이 있는 데서 제가 아주 어깨가 썩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우리 이천은 우리 SK에서 그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저희들은 그 시장님과 같이 또 우리 국회의원 같이 해서요. 우리 시민 중심으로 하고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데는 그걸 할 겁니다. 우리가 뭐 아닌 게 아니라 시장님, 뭐 의장, 저 국회의원이 왜 있어요? 시민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할 테니까요. 오늘 포럼도 잘 돼서 우리 과학고 유치가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또 아직 이제 절차가 남았습니다. 해서 완성이 돼서 우리가 개강 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평생학습 포럼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전 이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며 영재교육 전문가이신 박상백 강사님께서 이천과학고의 공유 기능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서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천고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은퇴를 하고 계속 이천시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천과학고 공유 기능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 전략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고의 확장성, 그리고 평생교육, 그리고 이천 시민의 교육 명품 도시 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과학고의 설립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과학 인재 육성과 공유 교육 완성, 그리고 평생교육 확장의 디딤돌인데, 과학 인재 육성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본연의 그 목표이고, 그다음에 공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교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체로 함께 모든 교육을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많이 보셨겠지만은 과학고 설립을 통한 평생교육의 확장은 좀 더 내용이 다릅니다. 이천과학고의 설립과 동시에 저희들이 안게 되는 하나의 과제는 평생교육 확장의 디딤돌로 얼마나 성장하는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평생교육의 확장 추세로서 교육기관의 책무가 확장되고 있는 때입니다. 초등학교의 돌봄학교라든지 중등학교의 주민 공유 공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은 반드시 요구되는 때가 되었으며, AI 시대, 전국 과학고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전무하는 시대에 새로운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기관을 넘은 지역 공유 교육이 필요해서 평생교육의 허브, 경기 동북권 교육의 발전의 디딤돌 역할로 이천시가 이천과학고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천과학고 설립의 지역적인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교육적 혜택이 60년간 별로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과학고 설립을 통해서 교육적 발전을 이루면서 교육의 균형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실무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이때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한 또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으로서 과학고가 그냥 과학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균형적인 발전과 동부 5개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평생교육의 확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 인프라로 교육 명품 도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천시는 앞으로 세계적인 과학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명품 도시로서 세계 만방에 이름을 좀 떨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한 커다란 의의의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학고 설립에 관한 이천 시민의 7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가 넘어갔네요.
맨 위에 있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과학고등학교가 세워져서 그 이천시와 더불어서 함께 상생 발전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가게 될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들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것인데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학생 참여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쪽에서 얻어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기구 및 연구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등과 협력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기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기업체들의 그 중요한 전문가들, 두뇌들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기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교육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확실한 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그 예산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또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천과학고를 설립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일단 아까도 잠깐 지도로 봤지만은 균형적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급 인력이 경기 동북권 정주 여건의 마련이 공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되겠지만 SK 하이닉스와 같이 대기업과 여기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 고급 두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교육에 활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첩 규제 및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시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에 여러 가지 규제 규역이 우리 이천에 중첩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과학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 동북권에 4년제 대학 및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서 나타나는 효과 중에 교육 불균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불균형을 깨고 교육 균형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설립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설립 배경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새로운 목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목적들이 좀 확장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연계 맞춤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조한다. 이거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과 매우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맞춤 교육이 아니라 이천에 맞는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시민 교육과도 맞물려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 균형, 미래 이것은 경기도 교육의 지향점이지만은 경기형 우수 과학 인재 양성을 또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본연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을 보면은 보통 이제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 교양 목적 그런 교육으로 끝내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한 깊이를 더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명품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교양인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메이커의 그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었는데 과학고에 공유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그다음에 이제 그 지상 1층, 2층 이게 3계층 정도를 갖다가 할애하여서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창의적인 교육, 발명 교육, 그다음에 과학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일반,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체 교육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명품 도시의 품격을 갖추는 그러한 인격적뿐만 아니라 지적인 그 수준도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확장적 목적 5가지를 세워서 이천과학고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3가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요 맨 밑에 있는 요 내용은 평생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역시 일관성 있게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 과학고등학교의 본연의 그 목표고 공유교육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질적인 향상, 그 질적인 깊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일반 초중고 일반 학생들에 대한 그 공유교육 프로그램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혀 모르면은 좀 못하기 때문에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천과학고의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365날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프로그램을 짜서 진로 탐색 및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학부모도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메이크 스페이스를 운영해서 아이디어 창출 및 아이디어 시제품화 체험 등 발명 및 메이크 관련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그리고 경기 이천과학고도 함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심화형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학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기초과학원리교실, 심화탐구교실 운영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공유학교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확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세 군데의 세계에서 그래도 교육도시라 일컫는 교육의 명품 도시라 일컫는 세 개의 도시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퍼드의 리더 학교, 옥스퍼드 대학은 경제적 영향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의 여러 기관과 늘 대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서 다양한 문화교육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시의회와 대학 간 공식 협의기구 그리고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옥스퍼드 대학의 홈페이지에 어덜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시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옥스퍼드 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대학으로 인한 관광 수입이 또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얼만큼 그 시와 학교가 잘 융합되었으면은 이 관광까지 이렇게 확장되었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도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도시 계획 그리고 교통 그리고 주거에 대한 것까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에도 교육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공주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 논과 밭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90% 이상이 다 논과 밭이고 시의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 다녀봐야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커다란 도시로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는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연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 자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케임브리지시나 옥스퍼드시보다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은 공주시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참여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로 이제 공주나 이제 충남 쪽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시민을 위한 교육에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구체 계획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러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 교육 계획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첫째, 시민과학교실에 있어서 이천과학고 동아리 학생 주도방에서 방과 후에 2000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속에는 이제 천체망원경 조립이나 행성 촬영, 재미난 과학 세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학생 주민 공동 과학 체험 활동 그리고 생활과학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걸로 예측이 되며 또 앞으로 또 논의에 따라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 방학 때가 되면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체험에 있어서의 구체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주도로 방과 후에 2000시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AR로 나가는 시민과학교실, 드론으로 교통 해방, 로봇으로 신체 해방, 아두이노로 로봇 만들기.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제 모듈로 그 기계의 부품을 만들어놔서 그것들을 이제 결합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기계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육 명품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과학문화 확산과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전문가 주도로 방과 후에 2000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뭐 공유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신문 읽기.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용어와 사례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사실 과학 신문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리과학. 사실은 요리가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또는 식당에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텔레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요리에 대한 것이 과학적으로 조명이 되고 또 그 품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여러 셰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리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시민들에게 확산시켜서 그것이 요리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명과학인데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1000개 만들 때 중국에서는 100개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1개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이게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인들에 대해서 확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구체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및 현대 문명 강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발전해 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나 그 학생들 뒷바라지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들께서 학부모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 교육할 때 이런 것에서 하나의 깃발처럼 학생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천의 평생교육 미래를 향한 도약은 이와 같이 제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바람에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세 번째 평생교육의 확장, 즉 경기도 이천시의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명품 도시로서, 그리고 세계 명품 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상당한 그 효과가 있는 그런 도약으로 이천과학고가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새로 이천에 오게 되는 학생들과 새로운 시민들도 33만 명까지 지금 저 이천시의 그 시민의 그 인구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직도 11만 명이 모자라죠. 이 사람들까지도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이천의 평생교육을 이런 미래를 향한 도약으로 운영해 나간다면은 이천시는 정말 대성공의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박상백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이병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지역과 함께 미래를 잇는 경기형 과학고를 기대하며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기 북과학고 이병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천시 그 경기과학고 유치 확정 축하드립니다. 좋으신지 모르겠죠? 과학고가 확정됐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형 과학고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아무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서 상생하는 미래형 과학고 모델을 만들겠다. 몇 가지 특징이 거기 브로셔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특화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맞춤형 인재를 한번 길러내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저희 과학고에 제가 이제 근무한 지가 좀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좀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북과학고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경기도 인구가 1,370만 명입니다. 이 중에 고등학교가 490개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다 이제 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띤 고등학교를 특목고라고 하는데요. 특목고가 21개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 뭐 체육 분야, 그 다음에 외국어 분야, 뭐 국제 분야, 과학 분야, 이렇게 해서 이 21개 중에서 과학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이 이제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제기돼 있죠. 그럼 과학고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처음에 이 설립 목적을 잘 보시면 이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의 빈약한 현실에서 인적 자원을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의대를 지원하려면 북갖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의사 한 명이 책임질 수 있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수백 명에서 1000명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위대한 과학기술 인재 한 명이면 70억 인류를 단번에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 경기 북과학고등학교가 이런 지역과 상생하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교육과정까지,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660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뽑거든요. 100명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과학고가 1983년도에 경기과학고가 최초에 생겼는데 영재고가 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과학고가 20개인데 이 속에 경남과학고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전 동신과학고, 그러니까 동신과학고가 일반고에서 전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북은 2005년에 의정부과학고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경기과학고가 경기과학영재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교명을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여기 경기북에서 지금 현재 20년이 사실은 이렇게 경기북의 역사가 20년이 됐는데 올해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 속에 제가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무한 경험을 그냥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이 이천과학고를 설계할 때 좀 포인트를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과학고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이제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 실험실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이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를 잘 뽑자. 2번째는 잘 가르치자, 맞춰서. 3번째는 얘네를 잘 지도해서 잘 보내자, 사회로, 대학으로. 이 3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많은 선배 이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 속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생교육과 이제 관련해서 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공계의 어떤 그 또래 집단 간에 우수 집단이 모여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뛰어나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R&E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게 연구하는 역량을 길러줘서 이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3명에서 4명 팀을 이뤄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연구 활동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얘네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건데, 이게 이번에 이천에 이제 특화된 반도체 분야의 교육과정 중심의 R&E를 하이닉스 세라믹 연구소와 같이 연계하면 아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를 이해하는 데는 영재과학교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한 2시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영재학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스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학점을 다 이수해야 졸업을 하는데, 저희 과학고는 학기제 학년제입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전엔 90% 이상 조기 졸업하다가 현재는 30% 정도 조기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다른 일반 학교하고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과학고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같은 관심을 갖는 또래 학생들이 모여서 실험하고 토론하고
성장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큰 일을 할 일꾼들을, 정말 우리나라 인류를 번영시킬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20개 과학고와 8개 과학, 영재, 예술 고등학교에서 해외로 이공계열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이것을 갔다 오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천시에서 이 과학고가 설립이 되면요,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 한 가지만 들어라 그러면 저는 기숙사 시설과 외국의 체험학습을 꼭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갔다 오면 아이들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가는 대표적인 이제 북과학고 가는 스탠포드, UC 버클리, 그다음에 뭐 칼텍, 하버드, 예일, 그다음에 MIT, 프린스턴, 여기를 갑니다.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의욕이. 그래서 이 점은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요거 이제 모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역 연계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형 과학고는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시하고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동아리가 이 동아리 과학고에서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발표대회 때 관내 중학생들 꼭 초청을 해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하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이게 학업, 그 다음에 진로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주고 있고요. 이거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해서 공개 천측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망원경 갖다가 놓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또 하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영재학급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저희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 지질 생태 탐사 활동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학교에 초대해서 과학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공유학교가, 큰 공유학교가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몽실학교라고 하는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그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운영하는 팀 프로젝트를 지금 12월 입시 끝나고 나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문조사한 건데요. 과학고 들어와서 가장 좋은 게 뭐니 했더니 조금 달라요. 2학년, 3학년은요 해외를 갔다 왔거든요. 1학년은 10월에 갑니다. 그러니까 2, 3학년은 해외 이공계 진로 체험을 넘버1으로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들어오자마자 같은 친구들끼리 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스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조했듯이 해외는 꼭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저희의 자랑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20년 역사 동안에 의대를 14명 보냈습니다. 1년에 1명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곳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 대학에 거의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 자료입니다.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면 요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스트하고 이스트 계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스텍과 켄텍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64.5%, 저희가 90 몇 명이 졸업, 올해가 합해서 93명, 거기서 지금 60명이 간 거죠. 이것은 매년 신문에 나오고요. 전국 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경기형 과학고 4개가 설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저희가 모범 사례로 경기 북과학고는 굉장히 우수하게, 그래서 과학고의 역할,
이 국제고나 외고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과학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익을 저희 경기 북과학고가 담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천과학고 설립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 이 연구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이거 작년에 받은 이 상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 20년 처음으로 전국 과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년이죠. 재작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연속으로. 그리고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대상 이것도 받기 어렵습니다. 상금이 4천만 원입니다. 요거하고 등등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과학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형과학고가 태동하면서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날쯤 12월쯤에 저희가 의정부시와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심이 서로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21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1학년 21기인데요. 지금까지 의정부시 내 학생, 중학생 출신이 평균 6.5%입니다. 개교 초기에는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재학생 중에는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재학생 중에는 1, 2, 3학년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운영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경기 이천과학고 설립과 관련된 것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컨설턴트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의학교를 독립적인 건물에서 과학교육 중심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만들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3가지 파트, 학생 대상, 관내 중, 초, 중, 그리고 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것을 상설로 해서 정기적으로 좀 운영하고 그리고 교사 대상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SK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이 좀 굉장히 요구가 된다. 그리고 SK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그게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캠프, 방학 캠프를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시민들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과학고 교육과정이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영재학교는 자율성이 있지만 과학고는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영재학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그게 교육과정입니다. 없던 교과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는 국가에서 시도에서 하는 대로 있습니다. 이걸 개교할 때 이건 협상을 해서 전부 5개 교가 동시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력 지원이 같은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실무사가 현재 부족합니다. 과학고인데도. 그리고 영재학교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기기를 다 다뤄줍니다. 테크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고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시하고 지역 연계된 기업과 해서 같이 환경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조금 서둘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제 이천과학고인데요. 정말 이 이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녹아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요. 그때 인력 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 분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어떤 분야가 됐든
그것도 아이들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쓰기도 있고 인성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학교의 자원도 시민들한테 가고 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저 여기서 끝내고요. 이따 저기 또 필요하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을 연계 정책을 통한 지역 학교 협력의 과제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상옥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우선 이천과학고 유치를 축하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준비한 것을 압축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한테 이제 의뢰했던 게 지역 연계, 그러니까 이천과학고가 지역 연계 맞춤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천시 지역에 대한 뭐 이해나 또는 과학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교육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과 그 학교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 유네스코에서 그 미래교육 보고서로 새롭게 등장한 이제 교육을 공동체로서 보자 이런 이제 개념 하에서 지금 이 이천과학고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협력한 어떤 학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어떤 한 방향이고 아마 이천과학고가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미래교육의 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협력에 대한 것이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긴 했지만 그동안은 약간 한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가 학교에 기여하거나 이런 조금은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앞으로의 이런 협력의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 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협력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일본의 어떤 사례, 고등학교가 이제 지역과 협력하는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천과학고가 앞으로 개교한다면 이런 협력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력 과제 하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일본에 오랫동안 이제 고등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상생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처음에 오키도젠 고등학교의 모델을 통해서 뭐 고교 매력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고교 매력화 사업 중에 하나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호쿠쇼니시 고등학교 연계 사례인데 이 고등학교에서의 그 연계 사례가 이 어떤 뭐 섬지역이긴 하지만 이 고등학교의 어떤 연계,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고등학교도 살고 지역사회도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내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그 과정은 호쿠쇼니시 고등학교에서 지역 탐구 과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탐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역을 알다, 지역을 탐구하다, 발표하다라고 하는 일련의 이제 교육 쪽에서 말하는 PBL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3학년 때.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자료에 그 교재는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드린 내용에는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그냥 보고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고등학생들이 제안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주민이라는 당사자성 인식하고 또 본인들의 진로 의식도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낸 그 해결 과제를 통해서 지역 사회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일단 고등학교가 좀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지역 탐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과 함께 협력하면서 학습하는 어른들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계속 학습하는 지역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협력의 과정이 학생들로 성장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성장하고 또 지역의 실제적인 발전도 이루어지는 선순환적인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고 특히 이제 지역의 어떤 교육력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천과학고가 설립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모델링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뭐 어떤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협력 방안, 너무 빨리 끝나나? 지역 협력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공유학교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과학고등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또는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 일종의 공유학교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과학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학교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방향의 어떤 평생교육 운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계속 예정했던 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앞에서 이병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고에서 R&E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과학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카이스트에 아마 거기는 과학고가 아니라 영재학교인가 봐요. 근데 카이스트 부설 그 과학영재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R&E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R&E 프로그램하고 아까 일본의 그 지역 탐구 프로그램을 좀 결합해서 이천과학고가 학생,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나 한국세라믹 기술원 등이 이천에 있다고 하니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지역 탐구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운영하면 이런 어떤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는 특히 과학고의 어떤 유치가 지역사회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 카이스트 그 영재학교의 프로그램은 아까 과학고 사례랑 뭐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학고가 지역 탐구 및 문제 해결 과정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스스로 지역사회 맥락에서 문제 또는 그 문제 속에서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 그러니까 이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삶의 문제를 과학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탐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겠다. 근데 아까 이제 뭐 반도체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문제를 탐구 주제로 할 것인지는 뭐 정확히 이제 제가 제안드리긴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과학을 적용해서 어떻게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탐구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지역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평생교육에서 참여하는 뭐 학습 동아리나 아니면
그 어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주민들이 이 과정에 학생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아마 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 지식들은 아마 그런 연구원들의 전문가들이 좀 결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 일종의 학생도 성장하고 또 지역 주민도 성장하고 또 마지막에 아까 그 일본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탐구 결과가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갖는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자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아까 인사하시는 분들이 다 떠나시긴 했지만 계신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그 주제, 그러니까 학생들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뭐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적용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일종의 지역교육 생태계가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교육력이 함께 선순환하는 그런 어떤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과정 안에서 아마도 이천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또 산학협력의 문제, 또 이천시 평생교육 정책과의 연계 이런 다양한 연계 또는 필요하면 교육 인프라의 확충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과학고와 또 지역사회가 함께 일단 신뢰가 있어야 이런 부분들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구축을 통해서 이런 협력, 지역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과학고 공유 공간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평생학습 창작연구소 박형규 대표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세 분 발표 드리면서 광범위하고 정책적인 거 또 지역사회 교육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들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지역적인 것, 아주 미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천과학고에 설치하게 될 공유 공간, 과학고 학생들, 지역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위 평생학습을 추진하게 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그걸 통해서 이천의 평생학습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한 고민을 들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의장님이 인사 말씀하실 때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과학고 유치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요. 반도체 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평생학습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 시가 잘하고 있는 일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 제가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천과학고에 설치될 공유공간, 아까 1, 2, 3층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 공간 어떻게 잘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서 이천시 평생학습 활성화에 고민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의 느낌이 어떠세요? 시청이죠. 그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행사 마치고 테이블 보니까 뷔페가 나온다거나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공간에 오면 어떤 느낌과 감성과 감각이 생기죠. 그것이 공간이 주는 어떤 공감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공유 공간이 왜 필요할까? 학습 공간이 왜 필요할까를 이야기하는 문장을 제가 따왔고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는데 오늘을 위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결과물 중에 최근에 지인들이 미래 평생학습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와,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다 달라져서 야, 앞으로 짓는 평생학습 시설은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거는 자료집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책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연구도 본 것이 아니고요. 참 우연히도 제가 이 오늘 주제에 맡은 일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의 출자 출연기관 교육재단에 근무하면서 법령은 학교 복합시설이에요. 근데 저는 평생교육사니까 넓은 의미에서 평생시설이었죠. 그래서 근무하면서 평생교육시설, 이 건물 하나하나 있는 것을 5개까지 제가 관리자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멋진 문장이 있어서 제가 따와왔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고 누구 어디서 만나냐에 따라서 새로운 릴레이션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낳는다.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고 새집일 수도 있고 이사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고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을 만날까? 어디서? 동아리실에서 평생학습관에서 달라지겠죠. 저 문장이 눈에 들어와서 저런 책과 표지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간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글 중에 하나거든요. 책 제목은 제3의 장소고요. 저 저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쓴 표현은 제3의 공간. 그럼 제1과 제2가 있겠죠. 제1은 안타깝지만 집이에요. 안타깝다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가 또 있겠죠.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제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집과 일만 오가는 사람이 있죠. 재미도 좀 바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서 공유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3의 공간입니다.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4의 공간도 있을까? 제5의 공간도 분명히 생기겠다. 어쩌면 우리 이천과학고가 제3, 제4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책을 평생교육하는 사람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학센터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시설이 퍼블릭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공민관입니다. 저 책은 공민관에 대한 모든 것을 쓴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교육학자나 평생교육 교수가 아니라 연세대 건축과 교수님입니다. 우연히 책을 찾다가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책은 안 읽는데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교보문고를 검색하는데 저런 책들을 찾아내고 읽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새로운 도시공간 창조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주민들이 스스로 만나서 공간을 이루고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해나가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제 시대적으로 어쩌면 평생교육의 느낌과 딱 맞는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책 보니까 이런 것들 자발적 참여, 공유, 관계 변화, 공유, 의미의 새로운 발견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 속에서 공간을 만나고 공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배움 공간 프로젝트가 있었더라고요. 연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창발적 공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창작적인 과학고가 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공간을 가야 되고요. 학습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공간, 역동적 공유 공간, 공동체 학습, 사회적 교류 공간, 점점 미래 사회의 평생학습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에 맞는 공간의 비전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니까 선생님들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서 내가 발표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자료로 보세요. 와, 대한민국 연구예요. 평생교육 학자들이 연구한 건들이요. 미래사회 평생학습관 지을 때 맨날 너무나 형식적이고 지난 20년 동안 보니까 딱딱하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소비자, 학습자 중심의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잘 담아놨습니다. 과감하게 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미래학습관은 연계가 있어야 되고요. 공존이 있어야 되고요. 저거 영어 단어 외우기 되게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어제도 다시 확인했어요. 번역한 단어는 따로 또 같이
같이도 공부하지만 개인으로도 있을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있어야 된다. 예. 도서관에 가면 넓은 테이블도 있지만 1인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스터디 카페 많이 가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라는 영어 단어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 목표는 10분 안에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예,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칙을 정해봤습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결합하죠. 몇 시간 운영해?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해? 공간 몇 면적이야? 너무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화학적 결합. 누가 만나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평사학적인 비전을 가질까. 화학적 결합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품기. 막 품기만 하려고 그래. 이 공간에 뭘 넣을까? 프로그램 몇 개, 강사 몇 명, 동아리 몇 명. 하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품어나가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겠다. 우와, 이걸 기반으로, 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품어나가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봤습니다. 그런 서로 다른 관점도 품고 있는 조화가 필요하겠다. 채우려고 하죠. 비우는 것도 평상습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러닝, 리러닝, 언러닝 해가지고 체험과 비움. 저희는 맛있는 거 계속 채우는데 또 비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운영 방법. 과학고니까 더더욱 그런 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공공적이죠. 학교니까 창의적인 관점이 균형을 이뤄야 되고 너무 공공적이면 창의적인 게 줄어드니까 안 되겠죠. 시간, 공간, 인간 세 가지 간이 만나는 그런 조화와 상호작용. 몇 시간 필요해? 어느 공간에서 해? 누가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하면 좋겠어?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나.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공간의 고정성. 가변적인 게 되게 필요해요. 한번 고정해 놓으면 이 프로그램밖에 못해. 이 활동밖에 못해. 그러나 공간 중에 3분의 1은 가변성 있게 움직여. 그런 것이 하면 좋겠다. 타 공간. 과학고의 공유 공간은 지역사회의 수많은 공간, 평상습 공간, 사회복지 공간 등등까지도 어울려 있다. 활성화 전략은 창의적이고 기획적인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하는 고민을 많이 하겠죠.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와, 왜 누구만 운영해, 누구만 참여해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이천과학고 공유 공간에 대해서 이런 요구도 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공간이야. 이러면 배타적으로 변하겠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천과학고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 요구 수렴하고요. 운영 현황 분석. 다른 공간들은 이천의 평생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천과학고 공유 공간을 잘 활용하죠. 자원 발굴, 엉뚱한 커뮤니티. 이천과학고 공유 공간을 잘 만들어 나가는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죠. 엉뚱한 거. 엉뚱한 짓을 하려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엉뚱한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와, 과학고니까. 엉뚱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지웠다 썼다를 많이 했어요. 예의 어긋날까 봐. 운영 매뉴얼이 필요해요. 메뉴는 되게 많죠. 식당 가면 메뉴가 많죠. 그걸 운영하려면 매뉴얼은 영어인데 저는 스프릿이라고 생각했어요. 얼 빠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메뉴를 잘 관리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까도 발표자 박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그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운영위원회. 지역사회 관계자분. 거버넌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갈등이 생겨요. 책임자로 건물 5개 운영했더니 매일매일이 갈등과 민원의 역사예요. 시립도서관도 맡아서 운영해왔고 관장까지 했는데 도서관 역시 민원의 역사더라고요. 그 갈등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돼요.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게 이득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공간을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사례를 미리 만들고 하는 것 중요하죠. 모니터링 피드백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고의 공유 공간을 활용한 평상시 모델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다채로운 차원의 기록.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갈등, 프로그램 숫자, 동아리 다 똑같습니다.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벌어진 일들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록하십시오. 아카이빙 한다고 하죠. 분명히 역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트워크, 학교 및 지역사회에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아는 것에서 이천과학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 수많은 아이디어 아이템 속에서 이천과학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수많은 갈등 트러블 속에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조화의 단계로 가는 것. 스토리를 모으면 나중에 이천과학고의 평상습 스토리,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정리하겠습니다.
공유 공간 활용은 시민과 지역사회 공감에서 시작되고 그게 필요해. 좋아. 활용하자. 운영을 통해서 공간은 공유되고요. 성과는 뭘로 남죠? 학습 공동체로 공존하게 됩니다. 공이라는 글씨로 만들어서 얼마나 끝까지 가보려 했는데 마지막에는 지쳐서 공차가 생각나더라고요. 공유 공간의 변화가 학습의 변화로 가죠. 학습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지역사회 변화로 다시 이천과학고의 공유 공간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가 갈 것입니다. 공간을 보는, 공간을 발견하는, 공간을 설계하는, 공간을 연계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진짜 마지막이죠. 공유 공간이 지닌 가치, 기능, 변화, 공간이 말하는 언어, 공간이 표현하는 온도에 대해서 어떤지 잘 되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자가 항상 질문, 왜 그랬지? 뭐가 필요하지? 누구와 함께하지? 그리고 운영하는 시점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을까? 잘 운영하고 있을까? 이를 통해서 이천과학고 공유 공간의 단위에서 그 수준과 단계에서 지역사회 평생학습 플랫폼의 역할,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참고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천과학고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젠가 왔을 때 이천과학고 공유 공간을 통한 학습이 평생학습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언젠가 그날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5분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창의영재교육원 서예식 부대표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쉬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역시 우리 전 시민들께서 대단하십니다. 우선 가볍게 지금까지 기자 발제하고 세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발제하신 분들도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고 정교화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을 계속 저희가 이렇게 재촉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얘기를 빼놓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로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새롭게 좀 던지고 싶은 말씀을 차례로 이렇게 발제자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가볍게 우리 강사님부터 발표하셨던 내용 중 포함해서 또 새롭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 빠뜨리면 서운한 말씀 있으시면 1분 이내에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과학고가 이제 성공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운영한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워지는 게 이제 이천 지역의 학생들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전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의정부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에 똑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 학생들의 그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지역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계를 하려면 여기 이제 지역 이제 관내 중학생들 이제 물론 이제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확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이제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제 좀 협의하는데 시작 출발점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공모를 하고요. 과학고는 경기도에서 100% 초빙을 합니다. 교과 교사는 이제 교과 교사라면은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비교과는 이제 영양 선생님, 보건 선생님은 공모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공모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도하려면 힘들거든요. 늦게까지 이제 연구도 지도해야 되고 동아리도 지도해야 되고 교과 수준도 일반계 고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대학에 1학년, 2학년, 1학기 수준을 다 떼고 가거든요.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뭐 워라벨 뭐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월급이 많거나 수당이 많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 점을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약간의 연구 지도 수당이 이제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사택을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뭐 보수를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학생 선발하는 거, 그 다음에 교원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정말 시작할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의 역할은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단언컨대 지역 인재를 뽑으면 이 이천 지역의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천의 발전,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는 곳에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천과학고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지역 인재, 이천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재 우선 선발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우수 교사를 유치하는 부분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상벽 교수님 혹시 제가 좀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하지는 못해가지고 중간에 끊다 보니까 지금도 시간이 상당히 많지 속도가 않은데요. 좀 예. 빨리 진행이 돼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 과학고등학교가 유치되면은 그 가장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아이들만 잘 되는 거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아까 그 이병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기형 과학고등학교가 지역 상생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과학인재의 육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공유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민들을 위한 이제 공유 공간 활용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그 공유 활동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평생 교육을 위해서 그 시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시에서 따로 그 평생 교육 쪽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과학고등학교의 공유 공간을 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도상에서 학교는 학교장이 그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유 공간이 있긴 하지만은 학교 교장이 그 쓰기 싫으면은 공유 공간으로 쓰기 싫으면은 욕은 먹을지언정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이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냐면은 학교와 시청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지역교육과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초중고 학생과 과학고 학생과의 공유 교육과정 그리고 시민들의 공유 공간 활용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영재학교에서는 그 테크니션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같은 것을 이제 관리하고 수리하고 유지하고 그다음 활용하고
하는 그 기술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전자현미경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풍동장치도 있고 뭐 천체망원경도 있고 뭐 여러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재학교에는 다 배치가 됩니다. 그 기계별로 한 명씩.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는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몇 년 쓰지 못하고 고장 나서 그 회사에 돈을 많이 주고 불러다 수리하고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시청 사이에 껴있는 그런 지역교육과정위원회가 공유 공간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그 실행에 옮기면은 거기에 있는 인력들 중에 그 테크니션들을 보유할 수가 있어서 그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수리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어떤 그 고립된 두 개의 공간과 기관을 서로 연결해줘 가지고 그 잘 운영되고 학생들에게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좋고 학생들에게도 좋고 하는 기름칠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운영을 강조해서 시청에도 요구하고 도교청에도 이제 요구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도 그런데 생각을 모으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과학고등학교가 지역과 별개 기관으로 되는 그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저 교육감께서는 공유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지역과 학교를 묶어놓고 있지만은 교육감도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감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가지고 이천시 내에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기도 발제해 주신 박상백 교원 선생님은 또 이천 시민이시죠. 중포동 사시는데 이분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학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차이는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천시에서는 이제 이 학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기관이 어떻게 시민들을 매개로 해서 평생학습을 매개로 해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예. 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마 이제 곧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축을 할 것 같은데 그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설립 이후에 어떻게 계속 그 지역과 협력하는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뭐 이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협력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천시와 그 고등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제도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좀 지금 운영위원회가 학운위가 아직은 좀 지역 주민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협력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래야 계속적인 어떤 지역 협력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제안드린 그 연계 방안은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제안일 뿐이지 꼭 뭐 이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지원의 관계가 아니라 학교도 발전하고
또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관계, 서로 또 이 교육적인 어떤 흐름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인가를 그 준비 과정에서 그 원칙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년에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5년 뒤에 또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지금 뭐 어떤 방안을 딱 정해놓고 이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가면 조금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요. 이 원칙과 이런 방향성을 잘 잡고 그 아까 준비위 같은 곳에서 이런 지역과의 협력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또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면 좋은 미래교육의 모델로 이천과학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교육자치, 그다음에 교육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행정자치, 시청이 될 텐데 일단 학교 설립이 된 다음에는 학교장이 모든 예산 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할 권리를 갖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의 이천시의 어떤 그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까 우리 박상백 교장 선생님이 기조 강연에서 학교 안에 교육과정위원회에 이천시의 인적 자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교육과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제안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우리 박 대표님. 플로어에서 궁금한 질문을 좀 이따 좀 받을 테니까요. 생각하셨다가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토론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서로 상호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또 이렇게 좀 토론의 의미를 통해서 보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본인이 발제하신 것 말고 다른 발제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더 전개시키고 싶은 그런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토론자에게는 이제 플로어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의견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예,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질문하실 때는 소속하고 이렇게 좀 질문의 요지를 먼저 명확하게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백사면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위원이고요. 그 한국 고경력 과학자 협회 회원이고 여기 한국세라믹기술원 전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경력 과학자 그 협회에서 하는 일은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울산 갔고 이번 봄에는 아산고등학교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작년 23년에 가을에는 탐색이라는 중학교 백사중학교에서 진로 탐색이라는 게 24번인가 집중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병건 나중에 질문도 이병진 교장 선생님도 할 텐데 아침에 김영희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는 지금 R&E 관련돼 있어서 거기 R&E가 지역사회하고 전문가가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아까 이병진 교장 선생님도 전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들 고경력 과학자 협회 그 과학자들이 각 분야에 300여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전부 재능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R&E 관련돼 있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R&E 관련돼 있어서 여기 이천에가 제가 그 백사면하고 뭐 이렇게 하던 일들이 있는데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하는 순으로 얘기를 전개시켰습니다. 이병진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 거는, 사실 R&E가 지금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인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카이스트가 지금 모교인데 거기서 영재과학 학생들을 R&E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독특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여기 북과학고도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들이 내려와가지고 큰 틀은 맞는 그냥 똑같고,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아까 그 21페이지에 보면 1학년들은 R&E가 1등인데 3학년들은 가면은 R&E가 3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쭉 아까 과학고등학교 쭉 보였었는데 사실은 한성과학고니 뭐 세종과학고니 쭉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름만 과학고지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지,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이천에서도 걱정되는 게, 지금 R&E 한다고 그러지만 3학년 되면은 어쨌든 학부모들은 다 진학을 시키는 게 제일 목적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R&E는 사실 뒷전이고 에듀케이션으로 가면서 진학 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천에 어떤 식으로 식재가 돼야 될지 그게 이제 질문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천에 와서 그 실패 사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실험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 사람이 중요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300여 명 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진짜 빵빵합니다. 그거 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와가지고 이천에 와서 여기에 그 제가 주민예산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30페이지 정도 촘촘하게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 되고 프로그램 되고, 이천은 니들 재정만 대라,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난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이호규 우리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기꺼이 작지만 우리 이천의 그 백사면의 주민자치회에서 교육분과에서는 400만 원을 갖고 지금 3D 펜하고 그다음에 그 오조봇 관련돼 있는 코딩 관련돼 있는 거를 실제로 예산을 짜가지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규 회장님 덕분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다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래요. 너무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희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진 교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 다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고의 그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침이 연구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이 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한림원에 어디 소속이 돼 있나요? 한림원 쪽이신가요? 아니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신입생부터 이제 R&E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명, 4명이 이렇게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탐색을 하고 탐구 활동을 하는 게 이제 R&E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교수 이상 박사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도를 해주는 이제 학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타입은 그 소속된 선생님들이 이 지도를 해주는 타입이 있는데 저희 경기북과학고는 후자입니다. 우리 본교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지도교사고요. 외부의 전문가를 일단은 쓰지 않고 이 중요한 순간에 잠시 일회성으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20개 중에서 아마 이 학교의 교사들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하는 학교가 아마 이게 한 5개를 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경기과학고도 이제 외부의 교수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차이가 있는데 1학년은 기초 R&E로 해서 전체 하고요. 2학년은 심화 R&E로 해서 또 전체 하는데 3학년은 개인 창의 연구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별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이 R&E에 대한 응답, 이 관심 매력이 아마 1, 2학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원하면 이 팀별로 전문가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부산 영재과학진흥원에서 그 R&E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수들 또는 박사님들 이렇게 이 인력 풀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좀 저희는 이렇게 그쪽에 연결해 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해서 지금 현재는 교내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이천이라면 이게 설계가 지역의 연구 인프라가 의정부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 SK나 이 세라믹 연구소나 이렇게 관련 분야의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제가 조남을 제가 아까 저기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잘 만들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박선백 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혹시 추가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의 그 시도를 우리 아까 트리거를 학교 안에 교육과정위원회 지역 주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경력 과학자를 비롯해서 이 이천시의 자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아까 우리 기자 강의에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 학교 설립 계획에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저 후보면에서는 조은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해하는 평생학습은 대부분 학생보다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과학고가 이 평생학습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솔직히 오늘 세 분 강의를 들었으나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뭐 평생학습과 잘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와닿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공유 공간을 어떻게 공유한다는 건지 제가 만약에 과학고 고등학교의 교장이 된다면 그 안에 누군가가 들락거리거나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병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짧게는 받을 수 있지만 외부의 전문 인력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도록 한다 하는 거는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그 지속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과학고와 이천의 경계형 과학고를 조금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시도해 보겠다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쉽게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유 공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평생학습과 이 과학고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면 지금 방금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박상백 교장 선생님 마이크 넣으셨습니다. 말씀. 네, 오늘 제가 엄청나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했는데 참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기획 초서부터 다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계획은 계획대로고 진행은 진행대로고 결과는 결과대로 따라노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천에서의 과학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다른 도시는 14개월 전에 준비했지만은 우리는 2개월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 짧은 2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숙사는 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는 학교 본관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과학기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동은 어디 있느냐면 운동장하고 본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교문을 통해서 운동장 옆을 지나서 본관 앞으로 해서 연구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그 동선과 겹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영재학교를 디자인하고 경기과학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좀
주도한 쪽에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 공간 문제입니다. 연구동을 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그 동선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천과학고는 좀 특이하게 공유 공간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절대적으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3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연구동으로 쓰지만은 지하층하고 1층, 2층 최소한도 3개 층 정도는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한 건물에서도 서로 그 동선이 겹치지 않고 학생들이 그 학업에 그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이제 이 의견을 내서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학습을 하는데 학습은 그 그룹으로 하게 될 경우에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과 학생들을 리더로 삼고 일반 학교 학생들을 팔로워로 삼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룹 학습을 하게 되는데 토론을 하든 실험을 하든 연구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현장 학습 체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발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팔로워들이 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팔로워들은 자기 맡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맡은 것을 돌아가면서 하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리더가 하는 활동을 이해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애들 리더만 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주말 또는 방학 또는 이제 기타 이제 그 정해진 그 국경일이라든가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1년간의 그 교육 과정을 미리 짜놓고 그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그룹 활동은 1년 내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하면은 일반 학교 학생들도 자기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적정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공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연구하는 것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리더가 이제 하는 역할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도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교사는 과학고등학교 지도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우수한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그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빠르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넘어가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 나 한번 플루트 불어볼래, 소외 좀 해볼래,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강좌를 듣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이천에서의 그 평생학습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육 명품 도시를 만들려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그런 것들과 같이 교육 때문에 관광객이 모일 정도라면은 이거 웬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일반 시민 교육들이 단순하게 그런 취미 교육이나 아니면은 강의 이런 거 정도로 해서 끝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뿐만 아니라 문명 그다음에 기술과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이제 기기들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공유 공간에서 전문가들 또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교육을 담당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공부하고 있는 평일에도 지하 공간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 가지 여기 끝입니다. 아두이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몇 가지 모듈이나 패키지 같은 그 부품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화된 거라서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상당히 그 기계 같은 거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그 평생교육과는 차원이 조금 더 깊게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 한 분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질문보다는 이천의 학부모로서 저는 이천 미래교육협력지구 위원이기도 하면서 학부모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 아닌 약간 우려의 말씀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일어났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지역 인재 우선 설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 개교를 계획하고 계시고 지역 아이들의 선발 기준으로서 지역의 아이들을 많이 우선시하겠다. 그리고 또 주요 포인트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포인트로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 과학고 유치를 할 때 전반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유치가 되면 좋을 거야, 지역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유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설적인 면, 프로그램적인 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역 인재 우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5년 동안의 시민에 대한 이해도, 이게 생겼을 때 지역에 어떤 발전이 되고 지역 아이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5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입학을 할 때 이천의 아이들 수준이 이래서 못 들어왔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5년 동안 어떻게 육성을 하고 키워서 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지 현재 교육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수에 담긴 함의를 저희가 충분히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기록해서 이 포럼의 성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4시입니다. 굉장히 아직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경기형 과학고라고 하는 그 명칭 안에 아까 질문 주셨던 그런 답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과학고는 우리 교장 선생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모든 재원을 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교장 선생님이 거의 다 결정을 하는 구조였죠. 근데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 일반 행정자치하고 교육자치가 같이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과학고하고 같이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박상백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아예 학교 설계할 때부터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공간, 우리 박천규 대표님 말씀하셨던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지역의 자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논의되는 의사결정에 이 이천 시민들의 그런 수곤, 바램, 평생학습에 대한 또 일반 학생, 일반 학부모님들,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교육적 혜택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버넌스 구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오늘 첫 출발 이렇게 굉장히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던 이 의지가 점점 구체화되고 충분한 홍보와 전략들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100% 다 채우지 못한 그런 궁금증들은 오늘 적어도 몇 개의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 대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모두 이거 마치고요. 여기 QR 코드를 찍으시면 오늘 못다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카메라로 찍으시면 QR 코드로 연결되고 설문조사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카메라가 잘 작동이 안 되시는 분은 저 뒤에 지면으로 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 나가시면서 꼭 예쁜 온도가 이렇게 표시되는 예쁜 텀블러를 꼭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과학고, 평생학습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이천시 평생학습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